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네 발견 전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소한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발견 김수민입니다. 자, 지난주 박수님 씨에 이어서 오늘 또 새로운 식구를 소개해드릴 텐데 아주 기대가 되는 새 식구입니다. 최영석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지형 밀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 꼼꼼 버려야티 매거진 동네 발견 함께하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외우는데요. 네. 30자더라고요. 아, 힘들었어요. 3일이 걸렸어요. 네. 주변 분들이 네. 프로그램 제목이 너무 긴 거 아니니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는 긴 만큼 꼼꼼하다. 그만큼 더 가까이 있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네네. 저는 3일 걸려서 외웠거든요. 예. 네. 두 분은 혹시 외우고 계십니까? 아, 당연히 외우죠. 조심 혹시 자신 있으세요? 했으니까요. 예. 초지형 밀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 핵꼼꼼 버라이어티 매거진. 이게요. 근데 지금 한 주가 제가 박수님 씨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근데 한 주 머릿속에 계속 외우고 있어 보니까 되네요. 예. 오,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숨에 이걸 외우고 또 전해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소식을 더 꼼꼼하게 전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봅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네. 9번 쉬셨어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이름에 걸맞게요. 네. 또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좀 추웠는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덥죠.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네, 아유, 힘들어요. 저는 요 며칠 동안 코만 잡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예, 네. 코가 떨어진 거 아닌가? 너무 춥다 생각이 들어서 뭐 영하 13도, 예, 15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럴 네. 때는 그냥 이불 안에서 붕어빵 혹은 뭐 맛있는 구운 고구마 이런 거 먹으면서 좀 쉬고 싶다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추위에 약한 노약자분들의 걱정이 참 많은데요. 네. 아무튼 이번 한파에 무사히 모두들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네. 자, 이 한파가 참 한파이지만요. 저는 이 한파가 좀 수그러들면 네. 겨울바다 여행이 좀 떠나고 싶더라고요. 좋죠. 어디로 혹시 떠나고 싶으세요? 저희는 뭐 아무래도 이제 포항 경북 동해안 지역에 있으니까 네. 경주도 있고 뭐 네. 많죠. 영도, 울진. 뭐니 해도 뭐 이 겨울바다 깨끗한 겨울바다는 아무래도 울진이나 영덕 쪽으로 넘어가면 그럼요. 시원한 바람 또 맛있는 네. 회까지 즐기실 네. 수가 있죠. 네. 네, 모두 다 좋지만요. 네. 이번에 1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로요.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4코스 호미길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곳이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네. 굉장히 걷기 좋아요. 풍경도 멋있고 네. 가본 분들은 또 찾아가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네네. 사실 아직 많이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도 같은데 제가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죠. 예, 바로 여기죠. 네. 예, 우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포함해서 5km 구간의 해안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요, 국립등대박물관 그리고 대보항 포구 등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안둘레길은 사계절 뭐 언제 가도 좋은 그런 곳이고 우리가 좀 힐링 코스로서 한번 가볼 만한 그런 곳인데 겨울바다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호미곶, 호미바다 해안둘레길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요. 더 가고 싶어져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가봐서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정말 멋진 곳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도 더 많은 우리 지역의 보물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매거진 동네 발견, 오늘 첫 순서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 첫 순서는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서요. 여행처럼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오늘은 서영석 씨가 준비를 했죠. 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요, 언제 이런 게 생겼지? 네. 라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늘 다니던 데만 다니다 보면은 놓치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즘 떠오르는 명소들 그리고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들을 제가 직접 찾아왔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요거 좋다. 동네 발견을 준비한 야심작 우리 지역을 보다 슬기롭게 보다 올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특급 사용 설명서. 제가 말이죠 벌써 13년 차 방송인입니다. 우리 지역 뭐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묵은지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겠지요. 우리 잠깐만 먼저 단나 PD 몇 년 차죠? 17년 차. 아이고 올해도 됐다. 잠깐만 하루한 분이 몇 년 차? 21년 차. 21년 차. 잠깐만 스태프들 들어와. 자, 차렷 경례. 화면은 다소 칙칙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정보만큼은 신선하다는 거 글로벌하지만 극로컬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가즈아. 자칭 타칭 우리 동네 전문가들이 뭉쳤습니다.
동네 바기어 스태프들이 만드는 첫 번째 사용 설명서의 위치는 바로 경주의 랜드마크 불국사입니다. 대군교 그리고 청운교 오랜만에 보면 반가운 것 뿌이 타버틀 짝꿍 바로 석가탑 불국사의 상징 타버탑. 경주 와서 불국사 이 정도면 얼추 다 봤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국사만 보고 가는 당신 오늘 이 시간 이후 경주에 그리고 불국사에 다시 오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 동네 사용설명서 불국사 편 시작합니다. 특급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처음부터 불국사냐? 뭔가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국사만 본다면 당신은 하수, 불국사 보고 다른 명소로 간다 그러면 당신은 중수. 요즘 고수들은 불국사 주변에 핫한 플레이스로 갑니다. 몰랐죠? 가르쳐 드릴게. 불국사 앞 진현동 거리는요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유스호스텔과 식당, 기념품 매장들이 가득한 곳이었었죠. 야,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경주 수학여행 가면은 그 기억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여기 호스텔촌. 저도 여기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보면은 옛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다 싶은데 여기도 좀 뭐 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요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바뀌어요? 사실은 뭐 사는 전부터 세월호, 메르스, 또 경주 지진, 숙박지 이러니까 사실 단체 여행객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숙박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좀 이제 그런 분들이 다들 다양한 업종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아, 중간중간 변하고 있구나 여기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요 새로 생긴 카페입니다. 요즘 SNS에서 가장 핫하다는 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SNS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 많이 봤습니다. 가장 인기 있다는 메뉴들을 주문하고요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어. SNS에 예쁜 카페, 인생샷 카페로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스태프들도 가자마자 사진 찍느라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인테리어만 멋있냐? 그럼 카페가 아니지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겨울 인기 메뉴 허니버터 고구마와 딸기 라떼. 작가의 애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제가 먼저 맛을 봤는데요. 달콤한 고구마에 버터 향이 싹 퍼지면서 커피와 정말 딱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여기 불국사 주변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면은 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것들도 요즘 자꾸 들어오는 것 같고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그 전까지는 경주 사람들은 갈 필요 없는 곳, 그냥 단체 여행객들 가는 곳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경주에 단체 여행객보다 개별 여행자들이 많아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황리단길이 생긴 것처럼 여기도 조금씩 이제 개별 여행자들한테 맞춘 카페나 식당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 아, 경주를 살고 있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이것저것 생기고 바뀌는지를 몰랐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찾아보지 않고 먼저 이렇게 알아보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니까 주변도 더. 야, 여기는 어디야? 이거 꽃집인 것 같은데? 꽃들 봐라. 야, 꽃들 보시죠, 꽃. 야, 한겨울 꽃들이 만발한 아기자기한 공간에 도착했는데요. 꽃향기와 커피향이 어우러진 이곳의 정체 궁금하시죠? 아니 여기 입구에서부터 꽃향기가 쫙 나는 게 예사롭지 않네요. 꽃집인가요? 아, 플라워 카페라고 꽃하고 커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저도 여기서 꽃을 직접 사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떤 꽃이 어울릴까요? 저기 보시면. 잠깐만 선생님, 아니 저기 아니 이사장님, 아니 왜 정확하게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생긴 꽃은 없나 보죠? 네. 그러면은 저도 꽃다발과 함께 음료 한 잔. 이곳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잡지를 정기 구독하듯이 꽃다발을 정기 구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풍성하고 예쁜 꽃다발이 단돈
10,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매주 달라지는 꽃다발을 받아가는 즐거움을 이미 많은 분들이 불국사 누리시고 인근에 이런 계셨습니다. 카페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마 특별한 날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특별한 데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강력 추천합니다. 예. 그나저나 이 예쁜 꽃은 아이고 어디 줄 데가 없네요. 저는 이걸 어디다 줄까요? 2,000원. 째려보지 마요. 자, 가져가요. 1,500원? 생각보다 1,500원이 아니에요. 야, 이것도 특이하다. 이거 뭐야? 소당? 야, 소당이라고 해서 책꽂이에 가득한 책들 때문에 북카페인가 아니면 서점인가 했었는데요. 정말로 서당이었습니다. 사실 불국사 인근에 이런 서당이나 서점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사실 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어떻게 이곳에 만드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요. 사실 살고 싶은 곳을 좀 찾고 있었는데 한산하고 또 좋아서 이곳이 자연도 있고 해서 이곳에 좀 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마을을 중심으로 좀 하는 그런 배움터를 좀 만들고 싶었어서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와 이게 분위기가 들어와 보니 또 남다릅니다. 사람들 많이 오시죠? 그렇게 많이 오시진 않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예. 올 여름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분 한 분씩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와야겠네요. 뭐 많이 와주시면. 예. 근데 훈장님이시잖아요. 서당이면은 훈장님이 굉장히 글로벌하시네요. 스타일이. 원래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관천숲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매 8편마다 제가 찾아간 날에는요, 이문구 작가의 관촌수필을 주제로 고전 읽기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근선 우대 맞기도 차고 여악한 여간 하이카라가 아니던디유? 이거도 모르겠네. 이곳 서당은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외국어 특강, 기타 수업도 열리고요. 가끔은 공연도 펼쳐지는 그야말로 불국사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이 탄생한 것 같았습니다. 고전을 열심히 읽고 왔더니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 무엇보다 아이고 배가 너무나도 고파지네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시래기를 시락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이 시락국밥이 아주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맘 보러 갑니다. 여기구나. 우리가 누굽니까? 초지역 밀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의 꼼꼼거래어 매거진의 스태프들 아닙니까? 검색으로 못 찾는 리얼 맛집을 찾기 위해서 아는 인맥 총동원, 섭외력 200% 불가동에서 찾아낸 곳이 바로 이 집입니다. 시락국밥과 고등어 구이 세트가 인기 메뉴였는데요. 사실 별거 없었습니다. 부드럽게 삶은 시래기를 어머니표 된장에 마늘 넣고 조물조물해가지고 그냥 끓입니다. 옆에서 봤는데 뭐 더 넣는 것도 없이 그냥 끓이기만 합니다. 그런데도요, 시락국 맛이 뭐 거기서 거기지 했던 저의 고정관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구수하다가 마지막에 확 개우네요. 그냥 확 개우네요. 와, 이거 속 풀리네. 뻔한 시락국 같은데 결코 뻔하지 않은 맛. 이건 뭐 말로는 설명이 안 되죠. 사실 저는 진짜로 그냥 시락국밥이니까 사실 된장국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평소에 어머니가 해주던 국밥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다르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시래기가 이렇게 깊었나라는 정도로 맛이 막 깊고. 아버님 손만 드세요, 할머니 손만 드세요, 어머니 손만 드세요. 어머니, 여기 된장. 된장. 어머니 된장. 이야. 아유야. 새롭고 예쁜 카페와 문화공간, 그리고 맛있는 시락국밥까지 불국사 진현동 일대를 하루 종일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달라져가고 있는 불국사 앞동네의 모습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코스 꼭 한번 와보시고요. 다음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도 기대해주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 불국사 사용 설명서를 저희가 이제 접해봤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이 불국사 주변에 새로운 곳들이 참 많이 생겨났네요. 그러게요. 예. 저도 사실은 이 불국사 근처를요. 예. 중학교 때 수학여행 이후로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그래요? 포항에 예. 10년 이상 살면서 잘 안 가게 불국사만 들렀지 예. 이 주변은 가볼 생각을 사실 안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유스 호스텔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단체 관광객들보다도 개별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 공간들, 다양한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제가 예. 보니까요, 저거 보고 제가 또 별스타그램 이용자잖아요. 그래서 별스타그램에 검색을 해봤죠. 예. 해시태그 불국사, 또 해시태그 진현동 요렇게만 검색을 해도요. 카페면 카페, 뭐 식당이면 식당, 아기자기한 공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아무래도 수민 씨는 가시면은요 정말 인생샷 제대로 한 컷 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기 제가 갔어야 됐는데 아쉽네요. 정말 예쁜 데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요. 지금도 공사 중인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있다는 예. 얘기인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것만큼 제가 보여드렸던 것 이상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가족들, 연인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보니까요, 카페도 참 아기자기하잖아요. 저는 뭔가 여자라 그런지 이게 아기자기한 공간들 보면 참 가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서영석 씨는 어디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일단 뭐 북카페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서당이라고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곳이 인상이 남았고요.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었던 거. 저도 13년 차 방송인이지만 네. 이렇게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한 국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락국밥. 예, 네.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네. 그냥 시래기에다가 된장 비벼서 끓여 나오는데 이 맛은 정말 깊었습니다. 사실 경주 가시면 뭐 특별한 거 먹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경주에 가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하지만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이 음식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석 씨가 네. 이 시락국밥을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인생 경륜이 쌓이신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셨다는 나이가 거죠. 좀 드신 거예요. 나이가. 그렇습니다. 슬픕니다. 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경주를 자주 갑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불국사만 이렇게 타지에서 오신 분들 모시고 이렇게 가지 그 주변에 이렇게 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단체들이 이제 단체 관광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소개를 잘 받고 나니까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사실 네. 이 진현동 일대가요 산책하기가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산책하기가 좋아요. 길이 예쁘게 잘 닦여져 있고요. 네. 참 아담하고 보기 좋게 다듬어 놨는데 지금은 조금 춥다 하시는 분들도요. 봄바람이 좀 살랑하게 불면은 이곳에 데이트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좋죠. 예. 예, 예. 저도 봄에는 이곳에서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 절로 들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시락국밥 좋아할 나이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아마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올해 네.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대놓고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 예.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장소들은요. 포항 MBC 홈페이지 또 우리 동네 이 발견 SNS 페이지에 다 공유하니까요. 네. 많이 보시고요. 또 참여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포항 동네 MBC. 우리 동네 사용 설명서 다음에는 또 어떤 동네의 발견이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포항 MBC 홈페이지 그리고 동네 발견 SNS 그 네. 페이지 거기에 정보 공유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동네 그 문화 소식이 준비돼 있죠? 네, 우리 네.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전시회에 함께 가볼까 합니다. 네. 1월과 2월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전시회 일정들 지금 만나보시죠. 네. 네, 첫 번째 전시회는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국전을 통해 다시 본 한국의 현대 미술입니다. 1949년부터 1981년까지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국전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재조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국전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지만 국전을 통해서 생산된 많은 작품들의 미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네, 이 국전은 해방 이후부터 1981년까지 수많은 신진 작가를 배출한 대회인데요. 그야말로 한국 미술계 역사를 함께한 미술전이죠.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서는요, 바로 그 시대 신진 작가였던 그리고 지금은 거장으로 남은 미술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죠. 한국의 현대 미술은 한국 현대미술 다시 읽기 시리즈로 한국의 현대미술, 20세기 한국의 현대미술을 살펴보면 문화의 혼성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문화의 혼성이 보이는 국전 6개의 그 챕터로 나눠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1960년대에는 서구 추상 미술이 들어오면서요, 우리나라 미술계에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당시 현대화의 길을 치열하게 모색했던 전통 회화 작가들의 고뇌와 또 도전이 그림 속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가 하면 이 서구 추상 미술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색깔, 우리 삶의 현장을 담기 위해 더 노력한 작가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한 추상 작가들도 등장을 했었죠. 네, 때문에 이번 전시의 기획자는요, 20세기 한국 미술을 돌아보는 일은 미술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는 작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페링즈 근방은 국전 제1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류경채 작가의 대표 작품입니다. 류경채 작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주제로 화풍을 시대에 따라서 구상에서 비구상 그리고 추상으로 전환을 해갔는데요. 이번 작품은 류경채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 황량한 텅 빈 공간이 많은 풍경에 푸른 나무들을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림은 잘 모르지만요. 당시 대다수의 미술인들이 참여했던 미술전이고 또 현재 거장이 된 분들의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미술의 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게다가 경주에서는 특별히 신라미술대전의 수상 작품들까지 함께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전을 이끌었던 대표 작가님들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그 신라미술대전 대상 작품들과 함께 전시가 돼 중앙과 지역의 관점을 교차시켜 본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전시회는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라왕궁 월성 특별전입니다. 네, 신라왕궁 월성 특별전은 2015년부터 그 월성을 발굴하고 있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저희 박물관이 공동으로 그 월성의 3년간의 발굴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입니다. 서성벽의 축조를 밝히는 조사, 그다음에 성벽 내부의 건물지 조사, 그리고 월성 바깥의 해자 조사에서 3년간 그 조사했던 내용과 성과를 소개하는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월성은 신라시대 최고 통치자가 거주했던 곳이잖아요. 그런 만큼 그 시대의 정치, 문화, 또 사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3년간 발굴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월성 발굴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서성벽과 문지 조사에서 그 사람을 제물로 바쳤지 않았을까를 보여주는 인골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골의 발치에서 함께 놓여졌던 토기를 함께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무덤에 그 순장했던 사례는 있지만 그 성벽이나 건물을 만들 때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흔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월성에서 확인된 예라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 해자에서 굉장히 재미난 토가 하나 출토되었는데요. 그 모습이 머리에는 터번을 쓰고 몸은 두루마리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그 신라 사람들의 복식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신라를 찾아온 외국의 손님, 그리고 이제 그런 복식의 특징이 서아시아 쪽 복장의 특징을 하고 있어서요. 신라에 찾아온 외국의 손님을 보고 신라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토가 있습니다. 저도 촬영차 월성 발굴 현장 개방 행사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월성에서 나온 토기들이나 씨앗들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박물관에서 체계적인 전시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전시를 보시면서 그 1000년의 시간 동안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남겨진 수많은 문화 유적들을 만들었던 신라 왕이 살았던 월성에 대해서 전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국전을 통해 본 한국의 현대 미술은요, 1월 31일까지니까 관람을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신라왕궁 월성 특별전은요, 2월 25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경주 예술의 전당과 국립경주박물관의 전시 소식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그런 전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잠시 문을 닫았던 어린이 박물관이요. 아하. 내일이죠. 26일 금요일에 재개관식을 연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뭐 정말 좋아하겠어요. 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박물관의 상설전은요. 이 반짝반짝 신라 두근두근 경주라는 주제인데요. 이 어린이들이 신라의 우수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또 시설이 더 안락하게 꾸며졌다고 합니다. 자, 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신라왕궁 월성 특별전도 보시고 새 단장한 어린이 박물관도 함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도 어렵다는 물건값 흥정은 기본. 있어는 안 돼요? 모두를 내 편으로 만드는 놀라운 친화력까지. 씩씩하고 또 예쁘시고. 한국말 참 잘해. 되게 착하고. 문자도 척척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그녀는 지금 한국어 열공 모드. 한국 생활 5년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한국으로 시집온 당찬 세대, 그녀의 공부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한국어 공부에 푹 빠진 그녀를 만나러 경주로 달려간 제작진.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에 우리말 달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 네, 제가 달인이 아니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혹시 이거 때문에 왔어요? 그렇다. 그녀는 경주시 외국인 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양진펑 씨 되시겠다. 작년 10월 경주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됐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그녀는 당차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첫 대회부터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경주에서 외국인 도움센터 있어요. 저는 센터에서 빙여하고 있어요. 센터장님 얘기했어요.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상을 받으셨다고.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경주 사람인 지금의 남편과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그녀는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2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답니다. 경주가 2년을 맺은 경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경주 사람이 남편을 중국대학교에서 만나면서부터이니까 벌써 9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요. 저는 한국말 못해요. 집에서 계속 이거 스트레스도 받았어요. 그냥 밖에서도 나가고 싫어요. 딸이 뭐 감기 걸렸어요. 우리 남편도 너무 바빴어요. 병원 갔어요. 말 못해요. 그냥 손짓하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후에 이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한국말 배워야 돼요. 그녀가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두 아이들 때문인데요. 지금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녀가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합니다. 그러더니 뭘 받아쓰기 시작하는데요. 비빔밥. 양진펑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간판을 보면 읽으면 쓰면 한국말을 빨리 배워요. 그동안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흔적들이 노트에서 묻어나는데요. 그녀의 열공 모두 어딜 가나 쉼이 없네요. 글로만 언어를 배울 순 없겠죠? 이번엔 정면 돌파! 원어민과의 실생활 한국어 수업입니다. 사실 이곳은 양진펑 씨의 단골 야채 가게인데요.
여기 이거 점 보러 왔어요. 어머니 만났어요. 어머니한테 계속도 말도 조금 하고 뭐 일상생활도 조금 하고. 한국말 참 잘해. 되게 착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 어머니 만 얼마예요? 13,000원. 조금 깎아주세요. 2,000원 안 돼요? 사람 같으면 깎아주면 깎아줄게. 2,000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 같으면 깎아줘. 낯선 한국에 시집온 그녀에게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좋은 스승이자 가장 먼저 친해진 한국인 친구랍니다. 새해를 맞아 요즘 양준펑 씨가 새롭게 시작한 취미 생활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체 그게 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날씨 많이 춥죠? 네, 추워요. 저쪽에 난로도 쬐고. 요즘 저는 이거 캘리그라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글씨에도 관심이 생겼는데요. 사실 이건 비밀인데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그녀가 잘하는 건 바로 글을 쓰는 거라네요. 제 생각은 이거 한글은 너무 예뻤어요. 예쁜 거 쓰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고 됐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서예를 조금 배웠다는 양준펑 씨. 그래서일까요? 캘리그라피를 얼마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필체가 좋아요. 저도 글씨 쓰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글이 좋고 귀하다는 건 알면서도 자꾸 외래어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우리말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내심 한국 사람으로서 흐뭇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캘리그라피로 작은 액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예뻐요. 그날 저녁 그녀가 찾은 곳은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 많이 도와주셨어요, 센터장님. 친구. 인도 왔어요. 중국 언니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는 한국어 공부를 배우고 한국 공부 해등급 경주시 말하기 대회 1등 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수업을 하게 됐어요. 경주시 외국인 도움센터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인데요. 양준펑 씨 역시 이곳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네네네. 저분한테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 반에 특별한 선생님을 모실게요. 여기에서 2년 정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자, 특별한 선생님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그녀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초급반 수업이라 내용이 어렵지 않다 해도 처음이면 긴장할 법도 한데 우리 양준펑 씨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수업 진행을 너무 잘하네요. 하, 히어, 허. 최대한 눈높이를 맞춰서 한국어를 가르치려 노력하는 양준펑 씨. 이렇게 보니 어딜 가도 손색 없는 한국어 선생님 다 됐네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선생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진펑이가 선생님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진펑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진펑이를 촬영도 하고 선생님은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항상 웃는 우리 진펑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 그거를 계속 봤으면 좋겠어. 네, 진펑이 사랑해. 네. 친정 식구 같은 센터 사람들이랑 작별 인사를 나누는 양준펑 씨. 진펑 씨는 그녀에겐 꿈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통역사 되고 싶어요. 통역사요? 네네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파이팅. 바이바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한국어 공부.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꿈이 됐습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그녀의 한국어 공부는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네, 한국어를 사랑한 그녀 양진펑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참 씩씩하죠. 네, 그렇네요. 네. 예. 네, 씩씩한 모습과는요 좀 달리요. 이 화면을 보니까 저는 좀 뭉클했는데요.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엄마로서 참 막막하고 좀 슬펐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응원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양진펑 씨, 한국어 공부는요 동네 발견과 함께 하다 보면은 금방 늡니다. 네. 예, 뭐 가나다라 마바사 안 해도 되고요. 간장 공장 공장장 안 해도 됩니다. 초지역 밀착형 나노 디테일 울트라이콘 껌버레 TV 버짓 요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합니다. 네. 근데 뭐 화면을 보니까 이미 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분명히 다 되시는 것 같고요. 저는 특히 한글 쓰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한글은 저보다 낫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네, 이 한국어를 단순히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지금은 통역사의 꿈까지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의 그녀의 꿈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한 주간 우리 동네 그 핫 이슈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주간 동네 경향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주간 동네 경량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철도 1단계 사업인 포항 영덕 구간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이죠. 오는 26일부터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거리가 철도 개통으로 34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전국에 모두 9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울릉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독도재단이 포항으로 이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동해안 시대를 맞아 앞으로 독도수호 활동의 허브로 거듭난다는 각오입니다. 네, 주간 동네 경향 살펴봤습니다. 자, 이 독도재단이 우리 지역 포항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독도재단 이사장이십니다. 이상모 대표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독도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여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도 관련한 이제 주요 단체들이 한 3개 기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동북아 역사대단에 보면은 이제 독도연구소가 있어요. 여기는 교육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독도에 대한 역사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나 해양수산개발원에 있는 독도 전문연구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해양생물,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해수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독도재단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가 출연한 기관이고요. 주로 민간 차원의 독도 수호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네, 사실 독도 관련된 단체나 모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독도재단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독도 관련 단체들이 많죠. 많습니다. 이름도 여기 다 힘들어요. 저희들도 보면은 이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된 단체만 한 130여 개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임의단체까지 하면은 수백, 수천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단체들이 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방크나 이런 단체들은 아주 특화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의 단체들은 비슷한 이제 캠페인성 위주의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도재단은 오히려 이런 우리 NGO들이 좀 체계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독도재단의 임무입니다. 차별화되어 있네요. 네. 네,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요. 이 대구에서 줄곧 계시다가 포항으로 이전을 하셨어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포항으로 이전을 하셨나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9년 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9년 만에 내려왔고 2009년 처음 설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구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상북도 오청이 아시다시피 안동으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환동의 지역 본부가 경상북도에 동해안 시대를 열겠다 하면서 2018년 힘차게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독도재단 동해 가까이 있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와야죠. 예, 그동안 뭐 어떤 사업들을 그러면 해보셨나요?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먼저 저희 재단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K독도 사이트를 이제 작년에 아주 사진이 나오네요. 열었고요.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는 보면 독도로라고 하는 매거진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국민들께서는 독도에 관한 그 정보가 궁금하실 때는 K독도나 독도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은 독도도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나 우리 사회적으로 좀 배려가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 독도 연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단위든 네. 독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달려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독도와 관련된 연구 개발의 성과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포항으로 이전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사업들은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힘쓰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보면은 독도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망언들이 있을 때 그 머리띠를 매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키는 것만 갖고는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 세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뭐 IT 강국이고 또 문화 콘텐츠는 뭐 세계 최강 아닙니까? 네. 그래서 독도와 관련된 홍보도 소위 IT나 이 신기술들을 좀 접목을 하고 또 이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세계인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K독도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독도재단에서 따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는 또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합니다. 독도 관련된 사이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도 독도에 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해수부에서도 독도 관련 사이트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나 이 독도 전문 연구센터에 가도 있고요. 저희 경북도에도 보면은 이 사이부 독도가 있습니다. 또 독도재단에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가 보면은 실제로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가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독도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데는 없을까? 이걸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K독도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의 사이트들이 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위주로 만들어졌었다면은 이번엔 좀 놀면서 즐기면서 젊은 세대들도 독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사이트. 작년 말에 K독도 공모전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기 전에 이 UCC 부분에서 이제 대상을 차지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시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맨날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 좀 약간 관심을 안 가지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도를 많이 그려봤는데 제주도는 그래도 독도는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꼭 독도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놓는 습관을 좀 가져야겠어요. 그러면 독도를 잊지 말아야겠어요. 독도는 우리 땅 잊지 맙니다. 네, 지금 K독도 공모전 대상 수상작을 함께 만나보셨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은 이게 독도를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때 독도를 좀 빼놓고 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게 독도를 제대로 그린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번 공모전이 어떤 공모전이었는지 좀 소개와 또 성과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K독도라는
포털 사이트를 열었는데 네. 이제 재미난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하게 그 K독도에 탑재할 우리의 문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 네네. 그래서 공모전을 했는데 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인데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배가 불렀습니다. 네. 아, 이게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렇게 풍부해졌구나. 이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예. 그 정도로 내용이 좋았는데요. 예. 저는 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걸 보면서 예. 의미가 있다면은 청년들이 네.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을 자신들이 가진 재능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네, 네. 아까 예. 우리 어린이들 보셨던 네.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네. 그 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합니다. 네, 그렇죠. 독도 교육을 하는데 대학교에 가면은요 독도 관련 동아리가 2016년까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네요. 예. 그래서 2016년 말부터 저희들이 독도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학교에 독도 동아리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50여 개 대학의 독도 동아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 K독도 공모전에도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냈습니다. 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대학생분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내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독도로 갈까요? 독도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는 그 독도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비장해져요. 그동안의 경험이. 네. 적어도 독도는 그 일제가 한국 침탈을 할 때 가장 먼저 빼앗겼던 섬이고 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가장 그 순환을 당했던 그렇습니다. 섬이 독도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가슴에 독도는 아주 아리한 그런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게 한 단계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로 가야 된다. 독도는 실제로 영감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 바다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히 동해안 지역의 우리 도민들이 독도를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영토 문제만이 아니라 예. 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해안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이제 독도 재단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저희 동네 발견에서도 이번에 이제 시작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저희가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독도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K공모 독도 공모전 출품작 영상인데요. 네. 이 영상 함께 하시면서 저희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제! 독도라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답안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답을 들어주세요. 외로운 외로운 섬이 뭐냐? 아무리 자기를 양희 씨는 뭐라고 적었죠? 저는 홀로 있는 섬이라고 적었습니다. 주영 씨는 뭐라고 적었나요? 혼자 있는 섬이라고 썼습니다. 이 중에 정답자는 총 0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흔히들 홀로 있는 섬, 외딴 섬이라고 알고 있지만 독도라는 의미는 돌로 만든 섬, 돌섬이라는 의미입니다. 돌? 이주민인 전라도 남해 출신 사람들에 의해서 독섬으로 발음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독도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민간인이 독도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럼 답을 들어주세요. 60분. 객관식이라니까. 30분. 네, 1번 그리고 3번 몇 분이었죠? 60분. 60분이었습니다. 네, 여기선 정답자가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30분. 독도에 도착하면 일반인은 선착장에 30분 정도 둘러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신청을 하면 그 이상으로 둘러보는 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다들 독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독도를 울려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멘트는 해야겠죠? 함께 하실까요? 독도를 올려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동네 매거진, 예, 동네 발견. 자, 오늘 다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최영석 씨 오늘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일단 반겨주셔서 네. 굉장히 기뻤고요. 너무 분위기가 네. 좋았어요. 예, 분위기가 또 화기애애하니까 더 이렇게 하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민들과 가까워지는구나, 네.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요, 오늘 무엇보다도요, 제가 오늘 또 홍일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더 제가 빛나지 즐기는 것 않았나. 같더라고요. 네, 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끝으로 이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죠. 이 동네 발견에서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제보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뭐 우리 동네 자랑거리 또는 우리 궁금한 이웃들, 또 우리 동네 추천할 만한 장소들 모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곳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사연과 영상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맛집, 여러분들이 가보았었던 멋집, 여러분들의 추억거리들 우리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동네 발견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상품도 푸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펑MC 홈페이지 그리고 또 동네 발견 SNS 페이지 함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